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김우진입니다.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패키징하고 고객사에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오픈스택, 사실 오픈 인프라 데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오픈스택이나 쿠베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일 벤더와 하고 싶어져서 모이신 분들이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어떻게 패키징해야 되느냐, 과연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그대로 날 것으로 인프라에 적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파고들어서 벤더들이 패키징하고 그것이 자신이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인 것 같고요. 어디나 커뮤니티랑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딜리버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어떤 특정 기술을 특정 벤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딜리버리가 되고 있어서 오픈소스 관점에서 오픈스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그대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벤더랑 상관없이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과연 오픈스택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고 그것이 왜 벤더의 패키징과 커뮤니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오픈소스 좋아하셔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커뮤니티 오픈스택의 안정성이 얼마만 하느냐,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오픈소스 쪽에서. 토켓, 아파치, ELK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48개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합쳐진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픈스택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대할 때 기존의 벤더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대해야 되며 오픈소스가 과연 벤더에게 요청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커뮤니티 가서 패키징을 했는데 그게 벤더 제품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게도 안정성이 모자라는가요? 아니면 정말 오픈스택 내 벤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최저값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만 오픈스택을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커뮤니티 오픈스택의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픈스택 도입 과정과 패키징 그리고 구축 사례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인프라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 시스템 인프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오픈스택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 과정 중에서 오픈스택의 방향성이 벤더 중심의 제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스택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오픈스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쭉 보시면 보통적으로 저희들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옮아갈 때 사실 x86을 하기로 정하고 나서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프라로 뭘 쓰죠? 베어메타를 쓸까요? VML을 쓸까요? 아니면 클라우드를 올릴까요? 그런 과정들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한번 의사결정 사항들을 나누어 봤고요. 아마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넘기는 것 자체가 유닉스 고객한테는 10년 전에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넘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같아요. x86 자체가 유닉스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x86은 아키텍처 자체를 바꿈으로써 하드웨어 디펜던시를 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보면 IaaS랑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x86이 나름대로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유닉스보다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픈소스를 벤더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오픈소스를 쓰는데요? 라는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픈소스로 요즘 리눅스로 넘어가는 데는 그런 것 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개발자 생태계들이에요. 여러분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할 때 이미 리눅스 베이스로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닉스를 못 써서 리눅스를 쓰는 그런 어떤 개발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x86을 볼 때는 개발자 생태계의 환경에서 오픈소스의 환경에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리눅스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리눅스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결정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기존 유닉스처럼 하드웨어 벤더에 물어봐야 되나요? 이거를 가장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벤더는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지만 리눅스는 유닉스, IBM처럼 1시간 장애났을 때 돈을 돌려드릴게요 하는 SLA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벤더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0시간에 첫 번째 리스판스 타임을 SLA로 내지 실제로 계약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맺게요.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OS랑 하드웨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벤더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BM처럼 AX 위에 IBM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안정성들이 사실은 추구되지 않은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NH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X86 솔루션을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솔루션으로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건 X86의 안정적인 그런 어떤 유닉스보다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태생적 문제도 있겠지만 벤더 종속적이고 하드웨어 중심적인 인프라로서는 더 이상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눅스로 인프라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기존에 그렇다 보면 저 그룹 좋아 그러면 향후 리눅스로 전환하겠어 하면 사실 가상화, HCI,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기존 가상화는 아시겠지만 샌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인프라의 중심에 두고 컴퓨팅 노드만 나누어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역시 기존의 어떠한 하드웨어나 아니면 네트워크 스토리 장애 시 벤더 엔지니어가 하드웨어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들이 다 장애 포인트가 되는 거고 거기에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HCI도 그런 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좀 더 안정적이다 HCI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됐고 옵티마이징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클라우드 자체가 하드웨어 안정성보다는 아키텍처적인 안정성으로 모든 인프라를 커버하고자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비용 구조의 벤더 종속적인 HCI는 클라우드의 대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하드웨어 종속성을 완전 버리고 커뮤니티된 아무 하드웨어나 사용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결국 가장 싼 동일한 하드웨어로 모든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다들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보시면 가상화를 구현하게 되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IaaS, PaaS, SaaS의 인프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IaaS, SaaS, PaaS로 갈 때 기존 VM웨어 아니면 기존 가상화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기존 샌과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상화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다시 새로 어떻게 보면 SDC로 넘어가기 위한 소프트 디자인 어떤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결국 기존의 가상화나 하드웨어 디펜던시한 솔루션은 다시 다 재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IaaS, SaaS, PaaS로 가는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픈스택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투자하느냐 아니면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여 다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런 기로점에 서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SDC로 구현하겠어 해서 클라우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살펴보게 되겠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퍼블릭 쪽을 훨씬 선호하겠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퍼블릭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서버 자원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관제 비용, 회선 비용, 사스 형태의 서비스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제가 X86 120대 정도의 유닉스 서버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실제로 오픈스택으로 내리고 다른 쪽은 AWS로 내렸을 때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AWS는 15%밖에 절감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회선 비용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를 넘기는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유틸 대상에 넣어서 유닉스로 넘어갈 때는 프라이빗 오픈스택을 구축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프라이빗을 결정한다면 향후 당연히 퍼블릭과 하이브리드를 고민하게 되시겠죠. 민첩한 IT 환경을 원하시는 고객은 당연히 파스를 먼저 고민하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민첩한 환경이 필요 없는 레가시 환경이라면 당연히 IaaS 정도로 구축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발자 중심의 파스를 구축하고자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솔루션들이 전부 다 파스 형태, 컨테이너 형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IaaS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그 위에 파스를 구현하는 형태를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고요. 크라우드 파운드나 오픈시프트도 다 IaaS 위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제안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으로 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픈스택 솔루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X86의 개발자 생태계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최적의 솔루션이 업계를 평정하는 문화가 사실 X86의 기본적인 개발자 문화들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오픈스택 말고 클라우드 스택, 이칼립투스, 오픈네뷸라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다 왜 없어지냐 이거죠. 왜냐하면 개발자 특성상 좋은 솔루션이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거를 평정하고 하나의 솔루션을 계속 밀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죠 보통. 그래서 기존 솔루션은 다 없어지고 불과 3년 만에 다 없어지고 오픈스택으로 다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IaaS 형태 역시 벤더 제품 역시 VMware나 MS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과 대비 탈벤더 제품이 개발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X86 시장은 절대 벤더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주 중심의 생태계인 오픈스택이 더 굳건해질 것이고 모든 벤더들은 자사의 솔루션이 오픈스택 클라우드에 올라가도록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RSC 같은 경우도 오라클 오픈스택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모든 솔루션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오픈스택이 되는 거죠.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SDC를 추구하는 X86의 가장 첫 단계는 IaaS인 거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거쳐서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픈스택을 결정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픈스택,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택을 결정한 후 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개발자 중심 커뮤니티 제품을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벤더에 물어봐야 될까요? 사실 오픈스택은 각자 관심 있는 벤더와 개발자들이 개발한 48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개발자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벤더가 모든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넓은 영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픈스택은 리버티 이후에 코어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오픈스택에서 이전에 리버티 이전번에는 빅텐트 이전 버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오픈스택 TF팀에서 지정을 합니다. 보더에서 너 오픈스택 프로젝트야. 이래서 모은 다음에 오픈스택을 쭉 모았었어요. 근데 리버티 이후에는 빅텐트 모델을 바꿔서 코어 6개 시스템은 오픈스택이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표준만 맞으면 전부 다 오픈스택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어떠한 벤더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벤더의 솔루션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조합이 오픈스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는 고객사의 전체 인프라를 보지 않고는 어떤 특정 벤더가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픈스택 벤더 제품을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전부 다 자체 오픈스택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오라클도 그렇고요. 델도 그렇고요. IBM도 그렇고요. 모든 벤더들이 자신의 솔루션을 오픈스택 프로젝트로 만들고 그거를 패키징해서 다시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다시 이를 패키징해서 자사의 오픈스택으로 만드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벤더 중에서 가장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이거는 커뮤니티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벤더들이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벤더가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적합한가, 얼마나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한가, 그리고 계속 장애 시 지원이 가능한 개발자 생태계가 있느냐, 그리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특정 최저값이나 노하우를 특정 벤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원들이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고 그걸 다시 자기 제품으로 패키징해서 다시 딜리버리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게 유기적인 오픈스택 에코시스템이거든요. 필요한 프로젝트를 패키징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 연락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이때까지 오픈스택을 여기 살아남게 하고 모든 벤더들이 오픈스택 패키징에 주요하게 패키징을 하게 된 그런 가장 근본적인 에코시스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활성화하게 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아예 홈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패키징을 조합해서 오픈스택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3티어 구조입니다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웹이 오토스케일링 돼야 되니까 히트 프로젝트를 쓰시고요. DB 프로비전이 돼야 되니까 트로브 쓰시고요. 그 다음에 L4 필요하지 않은 뉴트론에 엘바스나 옥타비아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 10개의 패키징으로 오픈스택을 구성하세요. 그렇게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커뮤니티들이 맡아져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사실 마닐라 같은 경우는 네뎁이 거의 다 구현을 하고요. 오라클 IC 같은 경우 오라클이 거의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커뮤니티에 다시 기여를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받아 다시 자기 거에 반영하고 이 유기적인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드웨어 스탑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산업 프로젝트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패키징을 하셔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오픈스택으로 쓰세요. 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하드분 베어메탈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로닉이라는 프로젝트를 넣으셔가지고 베어메탈에다 패키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가이드하는 게 원래 오픈스택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커머스 역시 비슷한 의미로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 히트와 셀로미터를 쓰고 DB 프로비징에 트러블을 쓰고 그 다음에 DB 백업을 위해서 시프트를 쓰라는 가이드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쓰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벤더 업체가 아닌 필요한 것들을 패키징해서 쓰는 NH가 N이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하우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중심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은 몇 개의 패키징이 자기한테 적합한 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를 패키징하는 것은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고 클러스를 위한 디펜던시가 생기며 장애 포인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 다시 디펜던시 문제가 생겨서 업그레이드 이슈가 다시 발생하는 거죠. 특히 어떤 특정한 패키지를 전체 이미지로 긁어가지고 베스트 프랙티스다 하고 던지는 식으로 아마 딜리버리가 되면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패키징된 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는 별개의 프로젝트고 별개의 시너지를 내게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 오픈스택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를 최적화하고 줄이고 추가하는 것이 사실 자유로운 패키징의 핵심입니다. 기존 벤더는 표준화된 제품 형태나 표준화된 솔루션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되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오픈스택 패키지고요. 벤더 입장에서는 고객 케이스별로 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보고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 해가지고 16개의 프로젝트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딜리버리 합니다. 근데 모든 진짜 IaaS의 대규모 전산실이 아닌 다음에 필요 없는 솔루션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풀 패키징 방식이 아닌 고객사의 최적화된 패키징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고 글로벌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프로젝트라도 가서 패키징을 하더라도 그것이 글로벌 벤더라고 얘기하는 벤더 서포트를 얘기하는 그 업체와 퀄리티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소스 컨설팅은 사실 고객 환경에 맞춰서 오픈스택을 패키징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최적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역시 오픈소스의 커뮤니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딜리버리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패키징에서 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모듈을 집어넣는 거고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모듈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오픈스택 커뮤니티 버전은 가장 안정적인 오픈스택 버전입니다.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모든 패치와 업그레이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오픈스택 개발자들과 IBM 파워 VC를 패키징하는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저는 거기서 매뉴얼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작업들 역시 벤더하고 작업하지 않았어요. IBM에서 개발자들이랑 같이 작업했습니다. 커뮤니티 개발자들이랑. 결국 커뮤니티와 원활한 소통과 내부 구조의 통찰력을 가진 연구팀과 지원팀만 있다 그러면 누구든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가장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오픈스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픈스택이 추구하는 오픈소스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버그를 수정하고 오픈스택 안정화에 기여하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핵심이 자기가 만든 패키지를 기존 오픈스택 패키지가 훼손하지 않도록 컨테이너화해서 콜라 프로젝트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모듈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화되어 있고 거기서 원하는 모듈, 모니터링하고 싶다거나 모니터링 모듈을 콜라로 패키징해서 거기다 얹으면 똑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엘바스나 마닐라 같은 것도 거기 필요한 패키지가 있다면 다시 패키징하게 되죠. 보시면 꾸준김이라고 이름 누가 재밌을 거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역시 개발자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랑 계속 반영하면서 패키징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오라클 오픈스택은 오라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라클 개발자들이랑 커뮤니티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픈소스 그래서 오픈스택 베스트 프랙티스의 코어 패키지들을 패키징합니다. 그리고 가상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 패키지로 구성한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로 컨테이너화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U2L CPU라는 패키지와 자사 제품인 VM을 자동으로 클라우드 시키는 로로라든지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레포트를 내는 뭐 카멜론 여러 가지 툴들을 계속 같이 추가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래서 실제로 저희가 커뮤니티 오픈스택만 패키징해서, 물론 저희들이 모니터링 툴도 있으니까 모니터링 툴을 같이 패키징하고 필요한 것들을 패키징해서 저희가 공간적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고객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상용 사이트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U2L에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들을 할 때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요. 오픈 플랫폼은 사실은 600테라 정도의 대규모 지도 데이터입니다. 그다음 50억 건 이상의 데이터들을, 공간정보 데이터들을 개방하고 있으면서요. 민간에 280여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본 유닉스 플랫폼을 거의 다 오픈소스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OS, 미드레어, 그 다음에 R&D 팀이 있는 저희 쪽에서 대부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서 테스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50억 개의 파일을 공유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마닐라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마닐라 프로젝트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IBM GPFS를 써가지고 사실은 미러본으로 해서 구축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웹-아스 사이에 물리적인 파이어월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내부망을 VLAN으로 나누고 L2 스위치 라우터를 추가해서 물리적인 파이어월로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L2에 사실은 VLAN을 나눠서 다시 파이어월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로그 수집이나 VM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전부 다 패키징해서 딜리버리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제스트는 차세대 암호 화폐 거래소고요. 보안에 가장 안정적인 거래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안 구성과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트워크 쪽에. 그래서 웹단을 퍼블릭 클라우드, AWS, 저희 회사가 크게 AWS랑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미드레어랑 U2L을 크게 사업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안정적으로 유연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연한 인프라를 위해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코인 서버를 두었습니다. 코인 서버 한 대당 DB 서버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늘릴 때마다 그 DB 서버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죠. 근데 단지 클라우드는 기존에 SATA SSD를 들면 SATA 디스크를 넣으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SATA HDD 대신에 DB만은 특별하게 SSD를 제공해서 IOPS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썼고요. 암호화 거래소는 증권 시장과 비슷해가지고 장의 화랑일 때 확 증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 중으로 벌써 3번의 증설을 거쳤고요. 스토리지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오픈 인프라데이에 발맞추어 신규 코인 상장 기념으로 이벤트를 벌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코인제스트에서 가상화폐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레퍼런스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 오픈스택 생존기라고 해서 콜라로 인스톨레이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 파일렛이랑 그 다음에 키바나, 그 다음에 그라파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빅스랑 같이 연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그러면 과연 사이징하고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뵈면요, 저는 인프라 사이징 및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 팀에서 나머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사실 수익의 50%를 커뮤니티에 다시 돌려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 중에 10%는 다시 떼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런 것을 모토로 하는 거고요. 모든 오픈소스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톰캣이나 아파치 같은 예배고, 저희가 APM을 하는 스카우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수익의 반은 개발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봉사단체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픈소스 패키징 자체가 사실은 인력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패키징을 다들 한번들 해보셨나요? 콜라로 아마 패키징을 해보시면 10개 노드 정도는 한 30분 내로 배포가 되고요. 추가하는 작업들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계속 배포가 되고, 언제든지 확장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아마 오픈스택 이제 콜라나 뭐 똑같이 배포트는 많잖아요. 사실 콜라도 있고 헬륨도 있고 쿠베 안시블도 있는데 저희는 콜라에 콜라 안시블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음 시간에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4분이 남았네요.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전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오픈스택으로 구현하신 상업적인 사이트를 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커뮤니티 오픈스택이 가장 안정적인 커뮤니티 버전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거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